자, 2025년 1월 9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작가님들 좀 더 많이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최근 보리출판사에서 출간된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작가 이종철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작품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가님 근데 본인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짧게 하시네요. 아, 저희가 한 뵌지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횟수로는 그때 기억이 그 홍대에서 함박스테이크 집에서 뵙고 그때 이제 오늘 소개할 이 작품을 만들 거다라는 네네. 얘기를 좀 듣고 이랬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년 동안 그때 성인순 작가님을 뵀었을 때가 이제 태풍을 실제로 이제 겪고 난 다음에 그 해죠.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흰남노 를 구상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뭐 원고 작업에 매진하면서 지냈었던. 네. 따로 뭐 하시는 건 없고요. 그 올해부터는 좀 기회가 닿아서 대학에서 작년부터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웹툰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이랑 이제 만화 작업 병행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항상 스타일을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인수 작가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같은 모자에 같은 핏을 유지하시면서 되시는 게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거의 매일 같이 이렇게 좀 제대로 운동하려고. 부럽네요. 네, 저희가 또 하필이면은 이거 딴 얘기로 세지 말라 그랬는데 편집자님이 저희가 또 같은 축구팀을 좋아해서 요즘에 그런 연재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종철 작가님이 이제 책으로 작품 나온 게 이제 제일 처음에 까대기가 나왔고 물론 이제 개똥이 놀이터에서 바다의 창대 그 작품도 있지만은 본인이 스토리까지 다 해서 한 거는 처음에 까대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 그걸로 2019년에 오늘의 우리 만화 이제 선정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 제철동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이제 흰남노 이 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흰남노까지 쭉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제 이종철 작가가 자기의 확실한 스타일과 리듬을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굳혀서 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9년에 처음에 까대기 내셨을 때 제가 이것도 숟가락 얹어야지 그 상 받으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나와라. 그게 69화인가 68화일 거예요. 만화 클래식. 엄청 지금 이게 302화, 303화 정도에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67화인가 68화인가 그때 모셔가지고 2부에 걸쳐서 이제 작가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까대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작품까지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작가님이 매번 작품에 써주셨던 말이 있잖아요. 뭐 살아남자, 건강하게 잘 살아남자, 잘 버티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2025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버텨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실제로 2022년 9월 6일에 그 슈퍼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인데 포항이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또한 이제 포항에 있었고 태풍 흰남노가 와서 마을이 침수되었을 때 제가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탈출하는 그 과정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그 한 가족이 태풍에 탈출을 하고 그 뒤에 수해복구라는 그 재난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담은 만화. 그러면 이거 일단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실제로 포항에서 겪으신 일인 거죠? 네,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아이고. 작품 보니까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이 몇 번 이렇게 계속 나오던데 트럭 위에 계실 때 창문 누가 안 열어줬으면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는 실화 기반인 거죠. 네, 실제로 겪었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정말 그 침수라는 게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물이 들이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그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 물길을 헤쳐서 탈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네. 그 1톤 트럭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2층 창문 맞은편 집에 있는 2층 창문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탈출했었던 그리고 탈출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맨발로 탈출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는 실제로 겪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혹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 제 11호 태풍 흰남노는 뭔가 그 우리가 블랙버스터에서 이제 보는 뭐 태풍에 관련한 어떤 그 태풍에서 뭐 생존하는 그 이야기를 다룬 만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짧게 한 에피소드로만 진행이 되고 그 뒤로는 지난한 어떤 수해 복구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재난이 겪는 그 누군가를 이제 봤을 때 그 사건만 이제 보고 이제 끝나게 되죠. 아이고 힘드시겠다고 끝 이런 느낌이죠. 뭐. 근데 그 뒤로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만화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수해복구가 실제로 한 달 이상을 했었거든요. 수해복구 작업을. 그러니까 완전 복원이 아니고 그 수해 현장을 치우는 거라고. 어느 정도 사람이 그래도 좀 살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드는 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그죠. 직접 겪으신 일이고 또 이게 뭔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가족과 그 마을의 상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화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요. 실제로는 주변에서는 너한테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은 너가 언젠간 이 만화를 한번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겪어봤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좀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역에서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재난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화를 그려봐야겠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국가의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 조금 그래도 그때의 이야기가 말씀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태풍이 오면은 이제 비가 아까 작품에는 8분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8분 만에 이렇게 빗물이 확 올라차서 그 8분은 다른 에피소드고요. 물이 들이차 8분 주차장이었다. 네네네. 하수구가 역류하고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정말 수십 초 만에 그렇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어쨌든 피해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내가 자라온 곳이고 작가님 작품으로 치면 내가 자라온 곳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사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이 먹고 살았던 가게도 옆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거잖아요. 어땠는지 어떤 생각이 먼저 감정이 먼저 드는지가 좀 궁금해요.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빗물에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고 만화에 담았던 것처럼 큰 컨테이너 그 창고도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 모습들, 차가 떠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후련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 뭔가 세상이 다 이제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 마치 정화되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처음에는 이제 받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래 그냥 다 떠내려가라 막 이런 느낌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빗물이 빠지고 나서 이 빗물이 그 저수지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내려온 뻘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온 동네가 다 이제 빗물과 함께 진흙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무너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주변 사람들은 좀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할 말을 잃다, 못을 잃다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적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화에 담았던 것처럼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탈출을 했고 목숨은 살았는데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게 암담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버지와 그냥 맥주부터 마시고 술부터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난 상황이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재난 상황이 되어서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그거가 이제 해결되는 과정까지의 뭐 구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착하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의 뭔가 대응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것도 근데 되게 주제가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느껴지는지와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작품에 다 담겨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네. 처음에 그 수해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마을이 이제 아수라장이 이제 되고 나서는 한 2, 3일 동안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었고요. 왜냐면은 그 제 고향 마을이 바로 옆에 포스코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흰남노로 포스코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중단했었었고 그리고 포스코에 큰 화재가 나기도 했었고 포스코의 모든 지역이 침수가 되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인력들은 그 포스코로 이제 많이 몰려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 3일 동안은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그냥 원시사회. 그래서 전기며 물이며 통신이며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그래서 가장 필요했었던 게 깨끗한 물. 또 이제 밥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한 3일 정도는 어떻게 그런 도움을 좀 받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그 땅이 또 마르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 시작했었죠. 아, 주변 전국에서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오시기도 했나요? 네, 예를 들어 죄송해요, 잘 몰라서. 예를 들어 뭐 적십자에서 이렇게 끼니 때마다 이제 밥을 주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마을에서 그 적십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그 공동체가 이제 밥을 제공해 주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적십자가 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뭐 119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있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 일을 실제로 겪기 전에 그냥 TV에서 볼 때 그런 분들, 그런 이슈가 겪으시는 분들을 볼 때와 직접 내가 겪고 나서의 또 감정의 차이는 분명히,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전후로 좀 어떤 생각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은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9월 6일에 태풍 흰남노를 겪었었는데 그 전달인 8월 말에 제철동 사람들이 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9월 둘째 주에 추석이 있길래 그때까지는 고향 마을 포항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태풍을 겪게 된 것이죠. 그 지역은 원래 평소에는 태풍이 뭐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침수가 자주 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인근에 바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 큰 하천이 있기 때문에 뭐 물이 빠지거나 배수만큼은 잘 된다라고 믿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향 마을에서 이렇게 큰 그 침수 피해를 입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었죠. 그리고 마을의 합천이 그렇게 이제 범람할 거다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을 잃는 게 아닌가. 아니요. 대답을 너무 탁탁탁 잘하셔가지고 되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옛날 친구들, 형님이 나오더라고요. 형님이랑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텐데 아까 했듯이 원시시대처럼 이렇게 쑥 돌아가고 다 모든 것들을 잃은 그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희망이랄까? 어떻게 다시 리바이벌 된다고 할까요? 다시 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 희망을 얻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큰 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태풍 피해를 겪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때 실제로 만화에 담았던 것처럼 그 식당에서 오래 일했던 그 종업원, 제가 이제 이모라고 불렀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찾아오셔서 일단은 목숨은 살았으니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우리만 피해를 입었고 이모네 집은 괜찮은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만화에 담았던 것처럼 그 이모 또한 큰 피해를 집안이 쑥대밭이 됐지만은 어떠한 것도 손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이웃들을 챙기는 그 상황을 봤었었고요. 그리고 만화에 담았던 병식이 형이라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동네 형으로 지냈었던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은 이제 피해를 입지
받았지만은 자신의 일터는 또 이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중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저한테 옷을 가져다 준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집 식당에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간다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들 피해자이고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그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좀 만화에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을 직접 겪게 되었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2, 3일 동안 필요한 거는 물이나 생수, 밥 이런 거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도 몇 달 동안 더 오랫동안 거기 계시면서 같이 수해 복구를 하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지금은 다 복원이 된 상태인가요? 실제로 저도 침수 피해를 입고 나서 알았는데요. 그 어떤 분은 이제 백화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 한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 건물이 성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콘크리트나 아니면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그게 물에 한번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뭐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그 식당은 어찌어찌 지금 이제 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집 같은 경우에도 허리 높이까지만큼 이제 물이 찼었고요. 그리고 다시 도배를 하고 장판을 하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도배 장판이 다 떠버렸고요. 그리고 냉방과 난방도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집안 곳곳에 이제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태풍을 겪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이제 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인근에 좀 높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만 했었던. 그리고 지금 그 피해를 입었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창고로만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복구는 아직도 어려운 거네요. 한번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범람했던 하천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 역할을 했었던 그 다리 같은 경우에도 그 철거 공사가 작년 여름이 지나서야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태풍이 가고 나서 2년 뒤에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좀 어쨌든 실제로 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입장에서는 되게 느린 느낌이잖아요. 늘어지는. 근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뭔가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늦어지는 건지 어떻게 보면 결국에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의 예산은 늘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특별 재난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그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제 마을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들도 큰 피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그 공사가 늦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엔 돈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근데 보시는 독자님들한테 뒤에도 그 앞에 사인도 해주실 때도 그런 저한테 선물로 주신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 상관이 있다라는 거가 아마 주된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은 항상 작품의 뒤에 보면은 모든 작품들이 뭔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시고 싶었던 우리 모두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풀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성현수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까대기는 늘 몸도 마음도 파손주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됐었고 제주동 사람들에서는 우리 평범한 이야기가 만화가 된다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이번 힘남로에서는 우리 모두 상관 그러니까 이제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문장을 썼는데요. 그 만화 작업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200여 페이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장의 설득력을 얻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말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우리 모두 상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는 그 재난이라는 것이 그것이 뭔가 내가 겪은 재난이 아니라 뉴스에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재난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해야 나 또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태풍이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이제 가슴속에 이제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남일 같지 않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이제 위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곁에 있으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사회에
그 어떤 그 모든 재난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그리고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바람을 이 문장에 전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 이 작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보리 출판사에서는 어떤 의견이셨어요? 사실은 보리 출판사 편집자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냐라고 네, 근데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좀 저도 머릿속으로 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현수 작가님과 만나서 함박 스테이크를 그렇군요. 근데 작가님도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타일이라는 게 잘 정돈돼서 보기에 되게 편안해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 상관 있다 한마디를 하기 위한 설득 작업이라고도 이제 작업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읽으면서 되게 막 억지로 구도를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과장된 표정이라든가 만화 가르칠 때는 많이 하거든요. 과장된 표정을 써라. 구도가 멋있어야 소실점이 있고 이래야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 작품에서는 굳이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큰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고 되게 읽기 편안하게 그리고 문장들도 칸칸마다 이렇게 끊어서 넣잖아요. 그런데 하고 다음 칸에 뭐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읽기 편하게 그리고 그 문장들을 끊어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딜레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떻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요 작업을 요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본인한테 잘 맞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면 볼수록 계속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저는 그 만화를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청소년 시절에 뭐 만화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만화를 그저 이제 이론서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보리 출판사로부터 개똥이 놀이터에 바다의 창대를 연재라는 그 그림 작가로서 연재 기회를 얻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책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만큼의 그 요소들을 그냥 만화에 그 연재 3년의 연재 기간 동안 이제 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슬램덩크나 그 드래곤볼처럼 그런 이제 잡지 만화나 연재 만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과장된 연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오락성이 짙은 이제 그런 만화만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은 늘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어떤 만화를 즐겨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추운 겨울에 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 식당에 종업원으로서 지금도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이모들에게 과연 내 만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이 내 만화를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익숙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만화를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화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글과 그림의 조합이기 때문에 글만 있는 게 아니라서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글을 읽지 못했더라도 먹고 사느라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멋있는데? 그래서 이 책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선물하거나 보여드렸나요? 네. 마을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제 차츰 이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12월 말에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12월 3일에 이 책이 11월 24일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1월 말에 저한테 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모셔야지 하고 개인전 때문에 저도 바쁘니까 모셔야지 이러고 그 일주일을 딱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개자식이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한 달 몰리게 됐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뭐 따로 전달하거나 이러기는 힘드셨고 실제로 저희 식구들에게는 책을 전달은 했는데 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책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못했고요. 대신에 만화에 등장하는 뭐 병식이 형한테는 이제 선물로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포항에 내려오면은 같이 뭐 만난 거 먹자라고 이제 했지만은 아직 뭐 내려갈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12월 3일 그 내란
이후로는 뭐 사실은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만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이런 것들이 되려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제 만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책이 출간됐다라고 해서 막 이제 어떤 호응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어떻게 보면 그 제 만화를 읽으신 독자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출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천히 걷자, 천천히 뛰자라는 그 마인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앞에 까대기나 제출동 사람들은 좀 나갔나요? 까대기는 정말 감사하게도 당시에 이제 그 택배 현장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리고 이제 팬데믹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많이 좀 팔렸고요. 근데 되게 많이 팔렸냐고 물어보는데 되게 슬픈 얘기가 답변으로 돌아오니까 되게 미안하다. 네. 그리고 제초동 사람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작가들의 그 뭐 만화뿐만 아니라 뭐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작가들이 자신의 어떤 고향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 고향에서 겪었었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화치고는 꽤 이제 많이 팔렸었던. 아니 왜냐면 제가 제철동 사람들을 이 책을 그러니까는 제가 사인해 주신 건 갖고 있습니다. 네네. 엊그저께 새로 사봤거든. 네네. 일부러. 네. 왜냐면 그러면은 최근에 몇 세까지 나간다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봤는데 제철동 사람들이 6세까지 나갔던 거야. 그래서 뭐야 돈 많은데 이 사람? 그럼 까대기를 몇 세까지 나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스개 삼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1세를 넘어서는 작가다. 저 만화책 그래픽 노블은 쉽지 않죠. 네, 1세를 넘어서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작가님 작품이 처음에 까대기는 지금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면은 제출동 사람들은 좀 가족,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또 확장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희남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되게 담담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그 결로 가고 계신데 다음 작품도 그러면은 혹시 그런 결로 이야기가 가는 건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까대기를 출간하고 그리고 이제 제초동 사람들까지 이제 쓰면서 그 작가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나라는 어떤 그 서술로 쓰게 되면서 그 뒤로는 사실은 뭔가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3인칭 관점. 그래서 그는, 그녀는, 그이는 이라는 어떤 그 서술로 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를 출판사에서 기대하기도 했었고 저 또한 이제 나는 어떤 이야기 쓸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걱정이 됐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본의 아니게 흰남노라는 태풍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반드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초동 사람들부터 해서 흰남노까지 한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흘러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다른 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매일매일 일어나서 시국 그 속보를 보고 있고요. 새벽에 뉴스를 그렇게 많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속보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재난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어느 순간 예고가 되었건 예고가 되지 않았건 간에 내 일상을 파괴해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게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2월 3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사태도 저는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일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만화가는 또 집중해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시국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이야기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혼자 좀 여유롭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들었냐면은 제가 작가님 팬의 입장에서 매번 책도 다 사고 이제 제가 까대기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세요 이럴 정도로 제가 왜 그때부터 그렇게 놀랍게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 남성 작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각자 인생에서 겪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무해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무해하게 풀어내는 작가가 저는 몇 없다고 봐요. 남성 작가님들 중에서 무해하게.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자신의 뭐랄까 제가 작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의
자의식 과잉이나 네네. 나의 이 존재에 대한 불안, 네.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 네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네. 이런 것들을 내 일상에 녹여서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린 제 만화도 네. 결국 그런 구질구질한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런 작품을 또 좋죠. 근데 그런 작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은 덜엇 있는데, 전 작가인 작품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독자들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말을 걸다 보니까는 어떤 한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피곤함보단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듯한 생각을 많이 드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풀어내는 작가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또 해줘 네. 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나가 아닌 그녀라는 진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또 걱정이네요. 네. 다음 작품으로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다음 작품으로는 네. 우선은 그 제초동 사람들을 쓰고 난 다음에 네. 그 흰남노를 겪고 그리고 그 만화 작업을 준비할 때 제 사촌 누님 중에 그 문학을 전공했던 사촌 누님이 계세요. 집안 자체가 스펙타클하네.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 TK 집안이고요. 그럼 이번에 12월도 혹시 힘드셨나요? 네, 좀 힘들었죠. 아무튼 그 누님께서 이제 해주신 얘기가 너가 제초동 사람들 이후에 그리고 이 재난이라는 주제로 이 만화를 그렸을 때는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넓어질 것이고 뭐 이제 바뀌는 지점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흰난노를 이제 쓰면서는 뭔가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뭐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문제 그리고 노동 그 공장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다라면은 이번에는 재난이라는 주제로 그것을 좀 더 확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는 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어떤 확장된 재난이라는 상황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무탈을 바라는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것이 1인칭이 됐건 3인칭이 됐건 간에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저에게 약간 주문한 게 있는데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가 그 러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좀 걷다가 좀 뛰어볼까 해가지고 요즘에 한 일주일에 2-3일씩 이렇게 뛰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뛰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좀 오래 우리가 그 만화가들이 오래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좀 뛰기 시작했는데 아니 어쩐지 지금 만난 지 5년이 지났는데 핏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배는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러닝이라는 그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꼭 관련해서 한번 만화를 만들어 볼까?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구상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모르겠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근데 흰남노 그래도 작품이 나오고 12월에 우리가 큰 이슈를 맞이하여 제 생각에는 한 2월까지 갈 것 같은데 이 일이 네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정서적인 불안에서의 뭔가 일상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든 회사는 다니고 밥은 먹고 일단은 그 피지컬적으로 보여지는 일상은 그래도 계속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그래도 사람들이 책을 살 여력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흰남노를 사주실 독자분들에게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흰남노를 사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석인수 작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이종철 작가의 그 작품은 무해하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셨고 그리고 작가 개인의 어떤 그 욕망이라든지 그 안에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주변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만화를 그리면서 어떤 즉 개인의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표현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다르지 않아요. 나 특별해요가 아니라 우리 다 다르지 않아요. 라는 그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흰남노 같은 경우에도 작가가 그저 겪은 어떤 그 특정 재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닥칠 수도 있는 그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게
좀 괜찮은 옳은 판단일까라는 그 지점에서 한번 이 만화를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흰남노란 작품 보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뭔가 재난 상황에 닥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당연히 걱정되거나 아이고 저 또 홍수가 났네, 저기 또 뭐 문제가 났네라고 하고 걱정하고 넘어가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냥 후원 뭐 이렇게 뭐 돈 같은 거 후원하고 KBS를 통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뒤에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네네. 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기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는 혹시나 내가 만약에 흰남노 같은 그런 일이 또 있어서 뉴스에 나오면 아이고 하면서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후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마음에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까지가 하나 더 탑재된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슈가. 네. 그래서 이 작품 만난 게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데서 내가 좀 더 관심의 영역이 넓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이 작품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만화의 마지막에서도 보면은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그 일상이 망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바쁜 일상을 이제 지내다 보면은 당연히 잊혀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만화가들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겪었던 재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작가들은 어떤 특정 어떤 참사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라면은 저는 기억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저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안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짠한 게 있는데 나도 내 일상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런 양가적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작가님은 미안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양가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상태가 그렇죠. 건강한 상태라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가적 감정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난을 겪었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다르지 않다, 비슷비슷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태풍 제11호 태풍 흰남노 이종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뭐 웬만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출판사에서 책이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문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도 선물을 주셨으니 이 책을 한 권 사서 딴 사람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주셨으니까. 원래 나는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는데 그냥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내가 날짜를 특정하진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고 또 만날 날이 있으면 아까 제철동 사람들 제가 새로 샀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거예요. 선물로 사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 몇 년 뒤에 사서 딱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제 나도 기업인이 돼서 몇 세나 나갔지? 이런 걸 싹 보고 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데 오늘 가시기 전에 이거 사인 한번 해주고 가요. 네, 알겠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만드시면은 그때 또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술 마시면서 리버풀 얘기할 거야.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